국어입니다. 오늘은 빠르고 명료한 언어 수업을 해볼 거고 문법 수업이 될 겁니다. 교재 구글 드라이브 링크 올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고 명료한 언어랑 빠르고 명료한 언어 익힘책이 있는데 언어로 나랑 같이 수업하고 익힘책으로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하면 좋을 겁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언어와 매체를 누가 고르면 좋은지 선택 과목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34% 정도 고르는데 화작은 거의 66%를 고르고. 네, 1등급 비율을 보면은 1등급의 85%는 언매를 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을 골라도 1등급을 맞을 수 있긴 한데 1등급을 맞는 애들 대부분이 언매를 고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등급 원점수 차이를 보면 2023년 수능 때 92점, 96점, 4점 차이, 그 밑으로도 거의 5점, 4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은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을 고른 사람은 원점수에서 조금 까먹어도, 다시 말하면 1등급 기준으로는 한두 문제 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화작을 하냐? 이유는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누가 언어와 매체를 고르면 되냐? 이 정도를 외울 수 있겠는 사람. 이게 지금 현대 국어만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고전 문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현대 문법, 품사, 어간, 어미, 형태소, 문장, 성분, 의문의 변동 정도를 외울 수 있으면 언어와 매체를 고르면 좋을 거다. 그러면 이걸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글쎄 내 기준으로 외우는 거는 한 20시간 정도, 그리고 문제 풀고 뭐 하는 데는 50시간 정도를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정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를 할 거다.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품사인데, 품사는 단어의 갈래. 이 단어의 갈래라는 말이 중요한 게 단어 그 자체를 본다. 왜냐면 품사를 지금 잘 봐놔야 되는 게 나중에 문장 성분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겁니다. 관형사랑 관형어는 다른 거고 부사랑 부사어는 다른 건데, 품사의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뒤에 문장 성분에서 헷갈릴 거다.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은 수학처럼 내용이 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지게끔 학습을 해야 굉장히 효율적인데, 앞에서 품사를 제대로 암기해 놓지 않는다면 뒤에서 어간, 어미, 그리고 문장 성분에서 또 헷갈릴 거고, 의문의 변동을 외울 때도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고 가자. 품사를 크게 나눴을 때는 5가지로 나뉩니다.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자, 여기에서 체언을 먼저 보면, 체언의 특징은 불변어. 불변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단어라는 거. 자, 체언은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격조사가 뭔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간단히만 설명하면 가 같은 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어.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주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인다. 자, 일단 체언에는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 감정의 유무, 사용 범위의 유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이 의존 명사.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의존 명사 말을 보면 자립 명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명사인데, 의존 명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명사입니다. 혼자서 쓰이는 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관용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것, 주, 술, 대로, 뿐, 때문, 지 등등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자, 우리 것이라는 게 들어가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좋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비싸다처럼. 자, 여기에서 보면 것이라는 것 뒤에 은는 이가 을를 이만 도와 같은 조사가 붙어 있네. 그리고 조사가 붙어 있고 앞에 관형어가 관형어를 필요로 하고 있네.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이 것이 주어가 되고 있네. 이 것이라는 것도 체언인데, 다른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라고 부른다. 너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십리, 백리, 한 마리, 두 마리, 1,000원, 100원과 같은 단위성 의존명사도 있다. 이 의존명사는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한번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유정, 무정 이런 건 설명 안 할게요.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 여기에서 고유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한번 봐놓읍시다. 복수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뒤에 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순신이 외적을 물리쳤다는 가능하지만 이순신 들이라는 말이 어색한 이유는 이순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타벅스 같은 건 재밌는 게 고유명사인데 사실은 21세기 넘어와서 어느 정도 보통 명사의 지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에서 주관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 내가 설명하다 보면 아 이거는 애매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더라는 말이 있는데 규범과 실제가 다른 상황이 많고 규범이 아직 실제를 반영하지 못해서 바뀌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문제를 풀 때는 규범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긴 하지만 실제와 다른 게 있다 정도만 알아만 놔도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겁니다. 자,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당신 같은 거. 그리고 지시대명사, 사물이나 장소를 지시하는 거, 여기와 저기 같은 거. 그리고 제귀대명사는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할게요. 제귀대명사는 뭐냐면 자, 밑에 걸 먼저 볼게. 홍길동은 자기 생각만 맞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자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홍길동을 다시 말하는 거지. 그래서 홍길동은 지 생각,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한다. 대상을 다시 가르키는 제귀대명사도 있다. 또 그녀는 당신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 이 문장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그녀를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우셨다. 여기에서 당신은 그녀를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 없는 누구나 누구든 아무나. 그리고 대상을 모를 뜻에는 누구세요. 부정칭과 미지칭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부정칭은 특정한 인물이 아예 없을 때 그리고 미지칭은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때 쓰는 거다 정도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에는 서수사와 양수사, 숫자를 나타내는 체언인 수사, 첫째, 둘째, 셋째 같은 게 있고 1, 2, 3 같은 게 있는데 자, 수사는 뒤에 나올 수관형사랑 헷갈릴 수 있는데 수관형사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다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조사가 붙을 수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는 애. 그 중에서도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애 정도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자, 체언 다음에 용언,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언, 가변어라는 말은 변하는 게 가능하다. 거의 유일한 가변어이다. 서술격 조사 이 의다를 빼면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가 꾸며지고 형태가 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번 해볼까? 자, 동사 중에 아무거나 우리 가다를 가지고 형태를 바꿔보면 가다, 간, 갈, 감, 갓 등등 굉장히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자, 형용사 하나 갔다 오면 예쁘다를 가지면 예쁘다가 기본형인데 이걸 바꾸면 예쁜, 예쁠, 예쁨 등등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용언이고 가변어이다. 동사는 동작과 작용과 과정을 나타내는 것,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거나 지시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품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품사를 배워야 뒤에 문장 성분과 용언의 어간과 어미 등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품사의 통용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의 품사가 뭐게 다른 말로는 같은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 쓰였을 때 지금 이 쓰임에선 어떤 품사로 쓰인 거게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다 같은 경우도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어. 박다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형용사라고 생각할 거야. 너의 미래가 밝다 같은 거. 근데 동사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한번 봐보자. 자, 너의 미래가 밝다
밝다 할 때 밝다는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너네가 밤새 공부를 하고 나서 아침이 지금 밝아오고 있어. 그때 야 밖을 봐. 지금 아침이 밝는다 할 때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동작, 작용, 과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동사는 명령, 청유,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 가능하다 외워야 됩니다. 형용사는 명령, 청유, 현재 시제, 는이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형이 불가능하다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쁘다 같은 경우에 명령 예뻐라, 예쁘자, 예쁘는 등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것 같지 않아? 특히나 명령이나 청유는 왠지 가능한 것 같아. 왜냐하면 현재 국어에서 실제로 현대 국어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복하자 같은 거. 행복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우리 행복하자, 자이언티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라고 말을 해. 이건 뭐냐면 사실은 문법상으로는 어긋난 건데 현대 국어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명령이나 청유는 조금 애매하구나 라는 걸 기억한다면 제일 확실한 건 뭐다? 현재 시제는 니은을 넣는 게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다가 불가능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잖아. 행복하다 현재 진행은 과거에 행복했다, 미래 행복할 거다, 현재는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다가 불가능하다. 형용사는 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품사의 통용은 뒤에서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식어. 자, 수식어는 다른 걸 수식한다는 뜻, 수식한다는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불변어, 변하지 않고 다른 거를 꾸며준다.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자, 우리 지금 잠깐 멈추고 이 말을 10번 하고 돌아옵시다. 관체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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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체부용.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 정확히 말하면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인데 일단은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 자,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체언이 뭐였더라?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에는 조사, 을르, 리가 같은 게 붙을 수 없고 관형사는 관형어 안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관형어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익혀만 놓고 뒤에 가서 다시 봅시다. 관형사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는데 자,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새 운동화, 맨 처음, 옛 모습, 매 경기 등등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여서 성상관형사라고 합니다. 다시 봐볼까? 자, 운동화의 품사가 뭐였더라? 다시 기억해보자. 운동화의 품사는 체언이었고 체언 중에서도 명사였네. 자,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앞에 얘는 새는 관형사네. 얘가 관형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얘에다가 조사를 붙여보자. 새이가 운동화, 새를 운동화, 새도 운동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얘는 체언이 아니고 관형사이다. 또 지시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무슨 학생, 어느 집, 이 사람, 그 놈 등등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도 있다.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것 같네. 너네가 품사에서 헷갈린다는 건 여기에서 품사의 통용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여기에서 대명사 같은 거 그랑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억해 봅시다. 자, 그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라는 문장을 봐봅시다. 여기에서 그가 관형사일까 대명사일까를 구분하는 방법. 자, 이제 머리를 좀 써보자. 대명사는 체언이야. 체언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고 체언 뒤에는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했어. 여기에서 그는 주어야. 그리고 뒤에 격조사가 붙어 있어. 얘는 체언이구나. 그리고 체언이니까 또 앞에서 뭐 할 수 있어? 관형사의 꾸밈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관형어의 꾸밈이지. 관형어의 꾸밈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멋진
같은 관형어가 붙을 수 있지. 그러면 쥐시관형사는 뭐냐면 그 모자가 나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했다. 자, 여기에서 그의 품사가 대명사인가 관형사인가를 따져봅시다. 관형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 그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어? 아니지. 그럼 그의 역할이 뭔데? 모자를 꾸며주고 있어. 모자는 모자인데 무슨 모자야? 그 모자인 거야. 그러면 그는 관형사구나. 관형사 중에서도 지시관형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관형사, 수량을 설명하는 거, 한, 두, 여러 같은 거. 수관형사는 또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수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머리를 좀만 쓰면 두 개 구분하는 방법 알 수 있지. 수사는 체언이야 조사가 붙을 수 있고 문장의 주어도 될 수 있어. 수관형사는 관형사야 이 말은 조사가 붙을 수 없고 체언을 꾸며줄 수 있어. 알겠지요? 자, 하나 줘라. 야, 그거 나에게 하나 줘라. 야, 하나가 수상과 수관형사인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야, 하나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 없어? 하나를 줘라. 조사 붙을 수 있지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은 체언이고 체언이라는 말은 수사겠네. 또는 얘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얘는 체언이네. 반면에 한, 명, 두, 마리 같은 거 봐봐. 한 뭐하고 있어? 명을 꾸며주고 있네. 명의 품사가 뭔데? 잘 생각해보자. 기억나? 명의 품사는 의존 명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앞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잖아. 관형사는 관형어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얘는 관형사니까 관형어지. 한 명이 두 마리 가 여러 장을 다섯 개 가 등등 조사가 붙을 수 있네. 명은 체언이고 체언 중에서도 의존 명사이네. 정확히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네. 단위성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아니고 미안해 관형사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여기에서 주로라는 말이 중요해.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는 말은 사실은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을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체언도 꾸며줍니다. 근데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 그리고 격조사가 붙을 수 없다. 보조사는 붙을 수 있다. 격조사와 보조사는 좀 이따 배웁시다. 부사는 크게 나눴을 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뉩니다. 성분부사는 성질이나 상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잘, 바로, 가장, 많이 등등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잘 뒤에 어떤 단어가 오지? 잘 먹었다. 먹었다의 품사가 뭐지? 용언이네. 활용이 가능하니까 용언 중에서도 뭐지? 동사잖아.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 잘 먹었어. 그러니까 잘은 부사이네. 근데 바로 같은 게 문제야. 왜냐면 자, 바로 뒤에 문장 하나 넣어볼까? 바로 뒤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바로 너다. 너의 품사가 뭐지? 바로 너이다. 너의 품사는 너이다가 어려우면 바로 너를로 가봅시다. 바로 너를 조사가 붙어있네. 너는 체언이네. 근데 바로는 지금 너를 꾸며주고 있지. 체언을 수식하는 체언 수식 부사도 있긴 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긴 하지만 정도만 기억해 놓읍시다. 또 장소나 시간을 한정하거나 앞에 이야기를 가리키는 지시부사도 있는데 오늘, 내일 같은 게 있어. 오늘 또 헷갈려. 뭐랑 헷갈려? 명사랑 헷갈려. 명사, 오늘 같은 게 명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명사냐 부사냐 생각하는 법. 자, 이제 머리를 써보자. 명사는 체언이야. 체언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 오늘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니? 불가능하지. 그 중에서도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니? 오늘 이, 오늘 가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오늘 이리 와, 내일 만나자. 만나긴 만나는데 내일 만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일은 지시부사로 쓰였어. 그러면 내일이 체언으로 쓰일 땐 어떤 때냐? 이런 때입니다. 내일이 생일이다. 여기에서 내일 이 문장의 주어이고 뒤에 격조사가 붙어있네. 이렇게 내일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품사의 통용을 기억해 놓자. 그리고 부정부사, 못, 안 이런 것들도 부사이고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의성어, 의태어도 다 부사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 그 중에서도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접속어와 연결어인 접속부사도 있다. 과연, 설마, 제발 같은 게 뭘 꾸미냐면 설마 내가 이번 시험을 망칠까? 에서 설마는 뒤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양태부사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또는과 같은 접속어도 문장부사, 접속부사, 부사이다. 자, 그 다음 관계연도 변하지 않고 체언에 붙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격조사는 체언에 붙고 보조사는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고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봅시다. 격조사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나타내. 문장 성분을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뭐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등입니다. 자, 학교에서 혜민이가 지연이의 다리를 물었다라고 해보자. 얘네들이 뭐하고 있냐면 체언 앞에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이거에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고 있어. 뒤에 문장 성분 배울 때 배우겠지만 얘는 부사격 조사,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격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동일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애들인데 너와 나, 치킨, 과, 피자 같은 것들이 접속 조사이다. 자,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애들. 너는 간다, 너만 간다. 그 중에서도 는 같은 건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자, 보조사는 아무데나 거의 다 붙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이랑 상관없이 붙고 특별한 뜻을 더해줘. 예를 들어서 야, 너만 간다. 여기 두 명이 있어. 소윤이랑 예령이가 있어. 근데 소윤이만 가고 예령이는 남아라라고 했어. 근데 예령이는 남아라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소윤이만 가라라고 말했으면 얘는 자동으로 남는 거잖아. 소윤이도 가라라고 했으면 예령이도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 이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들이 있다. 얘네들이 부사나 문장 성분에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사를 하나 봐볼까? 높이 같은 부사가 하나 있어. 이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저 풍선 봐. 진짜 높이도 난다. 높이도 난다. 라는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사 뒤에 격조사는 못 붙습니다. 높이가, 높이를과 같은 격조사는 안 되는데 보조사는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불변어인 감탄사, 예, 올소, 아니요. 자, 감탄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아, 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 네. 그리고 입버릇 같은 것도 감탄사입니다.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감탄사에 들어가고, 독립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쓰이고 위치를 중간에 넣어도 된다. 예를 들면, 왜 그거 있잖아 등등 이렇게 중간에 입버릇으로 독립적으로 아무 때나 쓰이기도 한다. 자, 오늘 배운 품사를 외워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기능으로 나누면 체언, 용언, 수식어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고 이걸 또 나누면 이거의 특징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만들 수 있게 외우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자, 품사 개념 확실하게 잘 잡아 놓읍시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